참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지난 6월 3일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재선거 요구에 이제 정치권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 먼저 일단 투표 당일 이 선관위가 서울, 인천, 또 대구, 부산, 울산 이 50곳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한 이 사태,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부실 선거인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저희 메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 말투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도 안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이들이 얘기한 거로는 이제 투표용지가 과하게 남으니 그거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심지어 남았어요. 게다가 50%만 찍은데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에서 각자 하한선 50%를 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50%만 찍은데 60%만 찍은데 뭐 70% 찍은데 이런 데가 있었고 네. 이게 그냥 사전 투표를 빼면은 전국 평균의 73.3%를 찍었다라는 거 유권자에. 네, 그래서 사전 투표를 덜 했으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을 테고 사전 투표를 많이 했으면 이 퍼센테이지가 높겠죠. 네. 뭐가 됐든 하여간 송파구에도 투표용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는데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 받는다고. 예, 표 분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예. 그리고 오후 한 3시쯤에 부족하다고 이미 연락이 갔는데도 제때 배송도 못하고 한 5시 넘어서 막 이 배송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여야가 공이 지금 뭐 국정조사하고 뭐 특검도 필요하면 하고 지금 검경 합수본 수사하고 그래서 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장동혁이다. 내가 보니까 네. 지금 상황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전면 재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당선 반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들 추종자들이 나오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냐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앞서서 이 얘기를 이제 받아서 우리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이 사퇴도 그러니까 당선 취소도 심지어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장동혁 대표는 그냥 예.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위대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입국 딱 하고 있고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열린 의총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프다면서. 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안 나타났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후에 그날 그 잠실로 달려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잠실 그 체육관으로 가보세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뭐 선거 책임이니 이런 거 나한테 묻지 말고 잠실 체육관으로 가보세요. 잠실 체육관이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엄청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독립된 이게 헌법기관으로 아예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법부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의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동등하게 헌법기관으로 돼 있어서 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도 안 받아요. 네. 얘네가 뭐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하지 우리 헌법기관이니까 감사원 니네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자식 채용 같은 것들 뭐 문제가 생겨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실 선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도 예. 이걸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내부 감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능력은 어떠냐. 능력은 행편없죠. 예. 결정적으로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건 2004년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래요. 네. 2004년에 그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을 다 그 공영선거제를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에 힘이 엄청 쏟아졌어요. 예. 쏟아졌고 권한도 엄청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갈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거야. 네.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권한은 엄청난데 능력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미스매치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기강인데 조직 기강이 엉망이에요. 이거는 그 선거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휴가자라든가 휴직자가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도 그랬죠. 뭐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야, 군인들은 만약에 연평도 해전에서 총격이 들어오면 다 비상해서 다 휴가 나왔던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비상사태가 벌어지는데 선거가 비상사태죠. 여기는. 예. 비상사태가 벌어지는데 다 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조직의 기관과 회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법관이 상근하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얼굴마담이야. 권한은 어마어마하고 능력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고 예. 거기다 조직 기강은 엉망진창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져서 이 사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예. 참 이런 선관위의 문제가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고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때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인 것 같기도 한데 우선 저희 본격적으로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한 좀 시민들의 의견이 어땠는지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주말 동안 이 시위 현장 한번 보고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영상은 이제 서울신문에서 촬영한 영상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 토요일에 낮에 다녀왔는데 대부분 20대, 30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구호보다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재선거라는 구호가 대부분이었는데 뭐 이게 시간대마다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또 정치인이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현장은 좀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CBS 아침에 가니까 PD분 친구들도 많이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고 했지만은 이념적으로도 딱히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냥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재선거도 재선거인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저항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뭐 이게 어느 정당이든 그러니까 선관위도 니들도 기득권이고 정당들도 니들도 기득권이고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네. 원래 쌓여있던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원이 빠지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네. 그러니까 짠물이 좀 높아졌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뭐 그 아까 전에는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성조기도 흔들지 마라 뭐 이런 건데 지금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 보면은 네. 60대 이상이 23.9%로 가장 많대요 지금. 예,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20대 30대가 이제 또 일하러 가나 공부하러 가나 빠지고 월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그 태극기 부대나 꼭 다 태극기 부대는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약간 과격해지고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네. 핸드볼 그 뭐 어린이 청소년 뭐 선수들이 여기 핸드볼 경기장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연습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서 도구들을 가지러 들어갔는데 네. 막아 쓰고 막 검문하고 뭐 양말을 벗겨야 된다 뭐 막 이런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약간 좀 약간 논란도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재선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재선거는 정치권이 대통령이 우리 재선거 합시다라고 해서 재선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이에요. 그러면 예. 지금 상황은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재선거를 할 부분이 있다. 선거 무효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전국적인 재선거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고 네. 그럼 투표소가 문제가 있었던 데가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기다려봐야 되고 네. 장도혁 대표가 빨리 소를 제기해라 그러면 예. 예 제기하면 돼요. 네. 후보자나 정당이나 아니면은 내가 투표 권한이 침해받았다고 하는 유권자나 하면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해서 이거를 빨리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그 2030 세대는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근데 그 위에 이제 6070 세대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되게 강해. 나는 무조건 보수야 이런 분들이 하고 그래서 5060 세대는 네. 4050 세대는 이분들도 이제 그 뭐냐면 과거에 그 민주당 주로 성향인데 그 80년대 90년대 운동권 성향이 되게 강해. 이념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2030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야 이게 나는 이데올로기고 운동권이고 무슨 뭐 죽어도 2번 찍겠다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니들이 합작해서 해놓은 거잖아.
그 정권에 윤석열도 있었고 그 이전에 문재인도 있었고 문재인 때도 지금 인사 뭐 자기 친구 막 거기다 앉힌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선관위 자체가 개판이 돼버렸는데 네. 이거 도대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분노감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예. 여겨져요. 근데 여기다가 각자 숟가락을 얹으려고 지금 뭐 정치인들이 가서 이 혼란의 시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지금 거기서 분출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여기 가서 요거를 내 에너지로 좀 나한테 내 편을 들면 내가 상당히 뜰 수 있는데 예.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황교안 씨 아닙니까? 황교안 씨가 가서 70cm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뭐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나 뛰어내릴 테니까 경찰관들 조심해 뭐 이러면서 뛰어내리는 예. 누가 봐도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쇼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예. 뭐 이준석 의원이 간 거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이 사람도 가서 욕 뭐 잔뜩 바가지로 먹고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장동혁 그 대표 갔을 때 굉장한 비난을 받았어요. 네. 비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다음에는 더 그럴수록 강하게 가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재선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재선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아. 그 불가능한데 그 독일 사례를 예를 들잖아요. 예. 2021년에 베를린시에서 선거가 네. 있었는데 그때 정말 선거 관리가 얘네는 그런 우리처럼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관위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투표용지를 복사를 해서 아무렇게나 돌리다든가 아니면 투표소에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에 문을 안 열었어. 예.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돌아가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베를린 선거 이거 잘못된 거야 지방선거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 다음에 재선거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2년 뒤에 했어요. 2년 뒤요. 2023년에 했어요. 아. 그리고 그때 지방의회 선거하고 연방의회 선거는 2024년에 3년 뒤에 한 거예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예. 법원으로서는 오케이 이거 선거는 잘못됐어 문제가 있었어 근데 지금 당선된 애들은 이걸 다시 당선 취소를 하거나 바로 선거를 할 경우 혼란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일단 이거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2년 뒤에 이 다시 선거를 해 네. 라고 해서 임기를 확 단축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연방의회는 3년 뒤에 한 거고 예. 그래서 그때 선거 결과는 다 뒤집어졌대요. 아, 맞아요. 예. 네. 그 이전의 선거 결과하고 다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법원으로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 전국 재선거라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선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법원이 판정을 해야 돼요. 저희도 지금 이 간별사님들께 의견이 어떤지 투표창에 올려놓긴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정말 이게 전국 단위 재선거 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재선거 이게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평론가님께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뭐 220조, 221조 뭐 이런 데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6조에는 선거를 연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천재지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대선과 총선은 대통령이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역의 선관위가 이제 연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해석의 영역이 있지만 이게 막 천재지변이나 막 그렇게 벌어진 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막 모든 전국에서 막 이렇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그때도 그래서 재선거는 없다 이제 거기에서 선을 그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절차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선거가 끝나고 30일 이내에 내가 떨어진 사람이 소를 제기하거나 그 정당이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참정권의 피해를 받았다는 사람이 제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그 지역구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면제 선거를 하려면은 네. 당선된 사람이든 낙선된 사람이든 이거는 다 문제가 있다라고 다 한꺼번에 넣으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전면 재선거라는 건 그냥 정치적인 구호고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멀쩡하게 이루어진 것이 왜 갑자기 재선거를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미 개표가 시작되고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 그 개표 방송이 6시에 나왔으니까 예상 득표율 이런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됐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동부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서부에서는 이미 투표가 끝나서 서부에서는 이미 그 결과가 다 나와요. 예. 다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투표를 하거든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이게. 예. 예를 들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됐으니까 우리는 깜깜이 기간이라는 걸 두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도 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건 당신의 권리인 거고 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투표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이 선택해라.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그냥 다른 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글로 갈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거랑 상관없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투표할 거야. 라면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투표자들이 그 전날까지 깜깜이 선거 기간을 두는 것이 이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해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안 공정하거든요. 예. 하나도 안 공정해요. 전날까지 투표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데 따라서 서울시에서 이미 그 투표가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가 진행됐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 다른 나라 사례들이나 이런 걸 보면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한동훈 의원이 2가지 법안을 바로 냈잖아요. 네, 그러셨죠. 첫 번째가 선관위의 이 시스템 바꿔야 된다. 예. 이 상임이 아니라 다 비상임으로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갖고 책임 소재가 도저히 있을 수가 안 된다. 그리고 네. 선관위의 무슨 초법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네. 감사조차 받지 않게 하는 거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 냈고 두 번째로는 이 휴가 선거 때 네. 무더기로 휴가하고 휴직하는 거 이거 제한해야 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예. 2가지를 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야가 합쳐서 예. 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고치자. 이건 어느 당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요걸 어떻게 내가 끌어다가 내가 나에게 오는 공격을 예. 너 당대표로서 책임져라 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피해 갈 수 있을까. 또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요걸 어떻게 부정선거에 연결시켜서 내가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 요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그런 건 정말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예. 참 이게 일단 사태는 벌어졌고 여기에 반발한 이제 시민들이 나왔는데 정치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제 지금부터의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